2018년은 한국의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바로 한국의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F-35A의 한국인 첫 비행이 2018년 7월 20일 미국 애리조나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정기윤소령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F-35의 도입을 결정할 당시 경쟁기 중이었던 유로파이터의 운용 유지비가 훨씬 싸다는 점과 기술 이전 문제가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F-35를 선택한 것이 매우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에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에서는 유로파이터가 18,000달러, F-35A가 31,000달러의 시간당 유지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회계연도에 F-35A의 시간당 유지비는 67,500달러로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F-35의 시간당 유지비는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5K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 F-15A 스트라이크 이글의 시간당 유지비는 27,203달러, F-15C와 F-15D가 38,846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면 당연히 전투력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전투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금액의 돈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전투기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전투기 운영에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기종들이 있는데요. 과연 미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시간당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표한 가장 많은 시간당 유지비가 드는 항공기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F-22 랩터 58,059달러, 시간당 유지비는 약 7천만원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의 황제라고 칭하는데요. 전세계 전술기 중에서 최강이며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2009년 생산 종료에 대해 미군 당국이 발표했고 2012년 마지막 생산분이 미 공군에 인도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비행기 개발의 목표를 무인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F-22와 같은 유인기는 추가로 더 개발하지 않는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F-22는 팬이 굉장히 많은 전투기로서 니미츠급 항공모함 B-2 전략폭격기와 함께 밀덕계의 S급 스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F-22는 굳이 밀덕이 아니어도 강력한 성능과 우아하면서 외계적인 디자인에 매료되어 F-22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기체입니다. 또한 미군도 F-22 홍보에 적극적인 편으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무력 도발하면 항모 전단과 함께 가장 먼저 무력 시에 나가는 전략 무기입니다. 2013년에는 이란의 F-4를 요격했고 2014년 9월 23일 시리아 공습에서 IS의 지휘부를 공격할 때 사용됐습니다. B-1B 랜서 61,027달러, 하나 7,300만원 정도인데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전략미사일은 B-52보다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작전을 도맡아 할 수 있을 만큼 만능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잘못된 설계 방향으로 비운의 폭격기로 남았는데요. B-52가 이제 막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후계기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트렌드는 속도였습니다. Z시대가 본격 개시되면서 순식간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B-36을 B-52가 급속히 대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그런데 Z시대가 개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음속 시대가 열리면서 B-52도 과거의 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미국은 적기가 쫓아오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적진을 신속히 파고들어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발했지만 1960년대에 벌어진 유투기 격추 사건으로 고고도 침투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만들면서 고고도 침투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V-22 오스프리 63,792달러, 시청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자료 수집하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전략무기도 아니고 회전익기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기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시간당 유지비는 7,600만원 남짓입니다.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을 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미 해병이 운영하는 CH-46의 296km보다 훨씬 넓은 722km를 자랑합니다. V-22의 진가는 바로 날개에 있는데요.
V12 엔진은 90도로 수직 기동이 가능해서 엔진을 들어올려 바로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릴 수 있는 틸트로터기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있는 항공모함 및 상륙함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주기 중에는 날개뿌리 부분을 중심축으로 주익 전체를 90도로 회전시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해상작전에 많이 사용합니다. 덧붙여 터보샤프터 엔진을 사용하는 틸트로터이기 때문에 정숙성이 대단해서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가기 전까진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는 반대로 양산 초기에는 틸트로터기의 안정성 문제로 추락도 몇 차례 했을 만큼 비행 안정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F-35A 라이트닝 2 67,550달러, 약 8,500만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기체인데요. F-22보다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서방 세계 국가들이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기입니다. F-22 랩터가 F-15를 대체하는 기종이라면 F-35는 F-16 해리어, A-10 등 로우 미들급 전투기와 공격기를 모두 대체하는 기종입니다. F-22의 가격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멀티롤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F-15가 제공권 장악 목적의 전투기이고 F-16이 지상 공격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F-22가 제공권 장악, F-35가 지상 공격 임무를 맡는 식인데요. F-35가 왜 스텔스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F-22보다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첨단 장비는 F-35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센서부터 최신의 스텔스 기술까지 접목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F-22보다 높다고 하니 약간 의외의 전투기입니다. B-52 스트래터 포트리스 하나 8,400만원의 유지비를 갖는 기체로서 B2 대비 저렴하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종입니다. 오랜 비행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포함돼서 높아진 기체입니다. 195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종으로 2008년 7월 21일 괌에서의 추락이 있은 다음 퇴역이 결정되었으나 차세대 폭격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050년대까지 개수 작업을 거쳐 연장 운용이 결정됐는데요. 정말 B-52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레전드 폭격기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기종입니다. 현재 미군 최대 그리고 최장수 폭격기입니다. F4보다도 더 오래되었을 정도이며 꾸준한 버전업을 통해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B-52는 H형인데요. 그런데 H형의 마지막 납품은 1962년이었기 때문에 2020년인 지금 무려 58년이 넘어가는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셈입니다. 스트래터 포트리스의 뜻은 성층권 요새라는 뜻으로 성층권에서 모든 걸 박살낸다는 의미입니다. EAC 조인트 스타스 7780달러, 미 육군과 공군이 공동으로 보잉 707을 개조해 만든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조인트 스타즈의 기수 아래 부분에 설치된 AN/APY-3 레이더는 GMTI 모드를 사용하여 25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갖습니다. 600개의 이동 중인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유지비는 시간당 8,500만원입니다. OC-135 오픈스카이 1억 2천만원의 유지비를 소유합니다.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 조약의 인증을 받은 정찰기로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자유화 조약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한다는 다자조약인데요. 1992년 3월 24일 체결됐으며 2002년 1월 1일 발효됐습니다. 현재는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항공자유화 조약은 군사조약으로서 이 기체는 생각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약으로 인해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공에 대한 관측기의 형태로 정찰, 관측을 허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측 비행은 오직 비행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이유로만 제한될 뿐 해당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측 비행이 제한될 수 없다는 조약을 행하는 정찰기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회원국의 영공은 어디든 마음대로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 정찰기란 뜻입니다. 미국의 OC-135B 스카이 정찰기는 4대의 카메라를 싣고 있는데 3개는 900m 저공 비행용 카메라이며 1개는 1000m 중고도 비행용 카메라입니다. 유지비는 1억 2천만원을 소유합니다. C5 갤럭시 10만 941달러, 미국 공군의 최대 전략 수송기입니다. C5는 100톤이 넘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C-17과 함께 국제적인 장거리 전략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입니다. 1963년에 장거리 대형 수송기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되기 시작하여 1968년에 초도 비행했으며 지금까지 미 공군에서 운용 중입니다. 폭스바겐의 비틀 100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 공군이 보유한 최대 전략수송기로 유명한 기체입니다. 유지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B2 스피릿 13만 159달러, 전투기의 황제가 F-22라면 폭격기의 황제는 단연 B2 스피릿입니다. 미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익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제작사는 로스럭 그루먼이며 밀떡들이나 항덕에게는 전익기 특유의 형태에서 착안한 검은 가오리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워낙 비싼 군용기이다 보니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도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며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폭격기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비싼 생산 단가와 유지비로 인해 현재는 도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간당 유지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E4 나이트워치 15만 9,529달러. 나이트워치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4 나이트워치는 747-200 기반의 핵전쟁 시 공중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의 항공 지휘관제소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핵전쟁을 지휘하는 비행기라는 것이죠. 즉 핵전쟁 발발 시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타는 전용기입니다. 국가 비상 시 공중 지휘소 프로그램에 의해 도입되었는데요. 냉전 시기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체도 항시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에어포스원과는 달리 기본적인 숙박시설 외에는 전쟁 지휘를 위한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안에서 미군의 모든 전쟁 지휘를 맡을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외형은 여객기처럼 보이지만 핵전쟁 시나 비상시에 바쁜 정무를 보며 이동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지나 중대회의를 위한 시설과 실무 위주로 내부가 설계되었습니다. 시간당 유지비는 가장 비싼 1억 9,100만 원입니다. 전투기는 생각보다 많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전투기들이 1년 비행 시간이 160에서 200시간 내외입니다. 전투기를 선정할 때 기체의 유닛 금액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포함해 기체를 선정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기종은 몇 년만 운용하면 유지비로만 기체 금액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시간당 유지비가 가장 비싼 비행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